자, 올해는 2023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생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2023년 2월을 맞이해서 부산 강사의 모임을 뜻깊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크게 박수로서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박수! 행복은 인생의 의미이자 목표이고 인간 존재의 총체적 목적이자 종착지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낯선 것에 대한 경외감, 호기심도 가져보아야 하고 불확실한 것을 평안한 마음으로 수용하는 자세도 가져야 하겠습니다. 즉, 긍정적인 사고 하나만 빼놓고 모든 감정에 문을 닫아 걸기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에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면서 그것만 갖게 되면 행복을 손에 넣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록 잠깐일 가능성이 크지만 실제로 행복해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새로운 것에서 느끼는 반짝이는 반짝임은 잠시뿐 우리는 다시 과거의 덜 행복한 상태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러한 현상을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는 모두 계속 돌아가는 이 쳇바퀴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 하기보다는 과거의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행복감을 만끽해 보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더 건강하고 정신 상태도 더 맑으며 열정과 결단력, 집중력과 에너지 수준도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도 더 잘 자고 몸을 더 많이 움직이며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더 많이 노력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참 넘어져가지고 몸을 다쳐서 입원도 했었는데 입원 과정에서 새로운 걸 느꼈습니다. 왜냐니까 젓가락을 집었어요. 왼손이 없으면 오른손 젓가락이 잘할 줄 알았습니다. 먹다 보면 뚝 떨어지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몸에 있는 왼손이 도와주지 않으면 오른손이 제 할 일도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앞으로 사는 동안 도울 사람이 있으면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도와야겠다, 이런 걸 배웠습니다. 거기다가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저도 하는 얘기가 너무 기를 세우지 마시고 피를 확보하십시오. 고집이라든지 나밖에 할 수 없다는 그 자긍심이라든지 남한테 해코지 한다든지 이런 건 모두 버리고 항상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피를 늘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낙상으로 좀 한 2달 이상 고생을 하지만 이건 나에게 무언가 가르쳐주기 위한 큰 의미가 담겨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팠던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좀 박사님 덕분에 잘 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 아주 그 주색에 빠져서 세상 가는 줄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늙어서 자기 운명이 다 할 때가 됐어요. 이제 그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 부하들을 신하들을 모여놓고 나는 이 세상에서 해보고 싶은 것 다 하고 먹고 싶은 것 다 먹어봤다. 그런데 한 가지 딱 못한 게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신하들이 뭘 못했습니까 하니까 아직 사람 고기를 못 먹어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저 정상적인 신하들은 감히 임금이 돼가지고 사람 고기를 먹는다고 말 하나 하고 좀 불평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한 그 신하는 아 기회다. 내가 사람 고기를 만들어서 임금에게 바치면 임금님은 분명히 나에게 잘해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음 모임에 사람 고기를 짊어지고 왔는데 자기 독자 외아들을 잡아서 고기로 만들어서 맛있게 양념을 해서 그걸 가지고 임금한테 바친 거예요. 임금이 그걸 보고는 이야 너야말로 더 이상 충신이 없고 네가 가장 이 많은 신하 중에서 네가 가장 충신이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대로 정신이 된 신하는 감히 자기 외아들 하나를 죽여서 그걸 임금한테 바치는 그런 정신이라면 이 사람은 분명히 임금님도 언젠가는 해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느끼고 이 사람은 그날 밤 임금님을 찾아갑니다. 늦게 찾아가서 임금님을 만났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귀한 아들을 잡아서 임금님한테 드릴 때는 임금님도 언젠가는 저 신하한테 잡힐 때가 있을 겁니다. 빨리 저 신하를 멀리 보내십시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그 말 듣고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서 아주 병들이 어느 지역을 띄워주고 얘는 거기에서 살아라 하면서 보내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한 가지 말을 듣고도 사람이 착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내가 좀 감동을 했던 얘기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홍 선생님 또 예. 오늘 저 좋은 주제로 강의하시는데 그 행복이 뭐냐 하는 그 주 목적은 뭐가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들어가야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그게 첫째고 해. 뭐 여러 가지 서술이 많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행복하게 살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이 첫째니까 저도 체육교사로서 대체의학 지금 평생을 공부하고 있지만은 나는 신체 활동을 통한 그 건강관리 이거 하고 그 중에서 내가 저 7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건강 강좌. 그 중에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퇴직하고 나서 그래서 먹거리 공부를 하는데 마침 노보 박사님 그 계속 연계해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게 딱 느껴지는 게 있어요. 내가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 부전동 그 강의실에 매주 화요일 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제 7가지 간단히 말씀드릴게. 첫째 건강하려면은 운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잘 먹어야 되고, 그 다음 배설을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을 잘 먹어야 됩니다. 물. 그 다음 명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건강은 정신의 속, 신체는 정신의 종속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따라서 건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마음씀에 따라서 내가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면은 몸은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왜 병이 생기느냐? 내 이 나이에 지금 물론 제가 뭐 씨름도 하고 뭐 강호도 이만기
김성률이 이거 다 내 후배지만은 내가 좀 오래 살아요. 김성률이도 죽은 지가 오래됐고. 그런데 내가 몸을 많이 다쳤어요. 이 팔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수습대 씨름하러 가가지고 일반 경찰하고 붙어가지고 넘어지면서 손을 집어가 요거 체체 다쳤죠. 그 다음 무릎도 다쳤죠. 발목도 다쳤죠. 많이 다쳤어. 그렇지만 아픈 데가 없어. 내가 원인 중에 사람은 늙으면은 이 전체 근육이 줄고 그 인대가 줄어들고 그 이 관절의 이런 게 줄어드는데 이건 잘 먹고 운동하는 밖에 없더라입니다. 저 답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꾸준히 운동하고 잘 먹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행복하려면 내가 모토가 있는데 강부자 여배우입니다. 강부자 여배우. 행복하려면은 내 강의 주제입니다. 그게. 강부자 여배우. 또 아까 이야기한 그 강의 주제는 7가지입니다. 할배 먹자 수명사. 내 좌우명입니다. 이 강의를 하다 보면 7가지 내 그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얻었냐면은 일본 의사 출신이 쓴 책을 내가 보니까 내가 원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평소 생활하고 있는데 딱 맞아 들어가더라고 그 책 속에. 그래 이걸 내 주제로 삼았고 강부자 여배우는 내가 만들어 놨 그인데 강부자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 쓸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내가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여가 선용을 잘해야 됩니다. 여배우 그 다음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행복입니다. 더 복잡한 건 더 말씀 못 드리지만은 저는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해봤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척추 교정이라든지 제가 이제 책을 쓰려고 한 300페이지 책을 썼는데 보니까 건강에 관한 책을 보니까 의사 출시하고 간호사가 쓰고 나는 체육고사로서 하니까 이게 안 먹히게 가더라고.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땄어요. 그래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눈체조가 있습니다. 눈체조. 그 다음에 마사지 지압. 그 다음 박수치기, 기운동, 할인 신방, 이런 스트레칭 막 하여간 이건 몸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말씀 줄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먹거리입니다. 먹거리. 그래 먹거리에서 노 박사를 중심으로 좀 더 공부를 했으면 건강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로 생각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그 괜찮아. 장기영 강사님의 그 유인물을 보니까요, 그 맨 끝에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은 행복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일기로 쓰는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더 건강하고 정신세도 더 맑으며 열정과 결단력, 집중력과 에너지 수준도 좋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저한테 딱 뭐랄까 이렇게 그 마음에 닿는 말이네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자랑이면 자랑, 아니면은 뭐랄까 제 나름대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저는 그 국민학교 5학년 때서부터 지금까지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도 집에 가면은 옛날에는 수기를 썼지만은 지금 이제 컴퓨터가 발달이 되니까 컴퓨터에다가 이제 일기를 써갖고 USB에다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기를 계속 쓰면은 이렇게 참 되는가 보다. 이런 거를 오늘 와서 다시 한번 느꼈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저보다 다 연배이시지만은 이 불교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일체 유심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모든 일은 마음에 좋아하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아마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편안하게 되면은 아마 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까면 우리. 안쪽으로 좀 들어가. 아이고, 그거 돼. 해봐요. 예, 저는 이 강사회 시작되고 나서 온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요 노회장님 계시지만 우리 사관학교 효를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모임까지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와보니까 참 좋은 점이 많습니다. 우리 강사회 이 자리가 없어가지고 구포로 붙어서 뭐 만덕으로 이렇게 서면으로 이렇게 돌다가 이제 우리 회장님이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줘가지고 왔는데 이런만 더 늘리고 정부 예산이 지원되고 하면 더 안 좋겠습니까?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 오면은 뭘 기대를 하고 오느냐, 하루에 한 가지씩은 내가 알고 갈 게 있다,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노 박사님이 건강에 대한 거 그 이상 좋은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부지런하게 활동하면 되고,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제 매일 아침 8시 되면 탁구를 칩니다. 탁구 가방 메고 나가면 오전에 한 2시간 바짝 치고 친구들하고 점심 먹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내일 하고 가정도 돌보고, 그게 일상생활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강사에 나오는 날이면은 참 재밌습니다. 오늘은 무슨 재밌는 이야기를 듣고 갈까? 무엇을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갈까? 여기 전부 박사님들 아닙니까? 한문학 박사님으로부터서 전부 다 박사님들인데 한마디라도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여기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무장. 저도 이제 여기에 온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계속 총무로 또 사무국장으로 지금까지 이게 이제 강사에서 이제 거의 뭐 처음부터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오래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주로 저도 강의를 여기서 몇 번 했는데 인간에 관해서 인문학, 진짜 사람에 관해서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가. 사람은 영혼도 있고 육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건강만 가지고 논한다기보다도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몸은 움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장소에 오게 된 것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이곳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몸이 온 거지. 몸이 왔는데 내 정신을 따라오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정신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정신의 건강. 그래야 몸도 지켜냅니다. 그 정신은 도외시하고 몸만 위해서 사는 거는 동물들도 다 그렇게 삽니다. 자기 좋은 거, 이로운 거 이런 거 먹고 동물들도 살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살면은 그냥 동물적인 차원에서 사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내가 내 건강을, 육체 건강을 위해서만 막 이거 먹으면 좋겠다, 저거 먹으면 좋겠다. 그건 동물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거든요. 왜 영장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내 이 정신 이걸 바르게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전체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신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된다는 거죠. 연세가 90이 되든 이제 3살이 됐든 정신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정신이 바로 서야 나라도 바로 서고 내 자신도 바로 서고, 그러면 선진국도 되고 우리가 세계에서 최인류 국가도 될 수 있습니다. 정신만 바로 서면. 얼마나 재정을 가지고도 헛된데 얼마나 많이 쓰는 거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짜는데 빚이 많은데 빚 갚는 예산은 전혀 안 세우더라 이겁니다. 그 정신이 어디서 나오는 정신입니까? 이거? 그 바른 정신 맞아요? 우리가 많이 보고 있잖아요. 630조 예산 짰어. 그럼 빚은 예를 들어서 1000조가 빚이 있다. 그럼 뭐가 그 빚 갚는 예산이 왜 없냐 이거죠. 그 집을 살리면 그렇게 안 사잖아. 내가 은행에서 뭐 빚을 내든지 이랬으면 그걸 갚아가는
예산이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하면 내주 빚 못 갚으면 다 거들나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내 정신이 바르지 아니하면 육체도 무너지기 딱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이제 음식을 많이 먹는데요. 뭐 단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좀 또 싱겁게 먹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또 약간 짜게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참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런 기준이 또 누가 잡을 것이며 개개인이 다 성향이 다른데 그걸 누가 맞춰갈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자기 정신이 바로 되면은 알맞게 제가 이제 스로건이 무엇이든지 질서 있게 예? 맞게 알맞게 하는 것이 저는 제일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 기준이 다 다르요. 뭐 좀 밥을 한 공기를 먹어야 되는 사람, 나는 이 반 공기만 먹으면 되게 적당하다. 근데 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딱 알맞게 적당하게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 이롭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서도 정신도 육체도 모든 것도 적당하게 알맞게 그 대신에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시면 그것이 행복한 삶이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 처음 와주세요. 네, 처음. 이래서 잠깐 소개하고 자기 소개만 하셨지.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많이 선배들 분 같습니다. 근데 저는 신앙을 조금 했습니다. 신앙을 부정교회 다 아실 겁니다. 부정교회에서 내가 한 10년을 했습니다. 어디에? 부정교회. 아, 예, 알아요. 그래서 했는데 이 신앙을 하다 보니까 많은 걸 첫번에는 몰랐는데 선배들 하면 기도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앙에 대한 것을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신앙을 여러를 많이 돌아다녔어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래야지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내가 이 사람한테 배울 점이 있고 이 사람이 또 보다 보면 저 사람한테 보면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 더 월등히 좀 낫더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순복음 교회도 다녀봤고 여러 가지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캐다 보니까 신앙에 대해 왜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느냐 이런 것을 내가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 50년대만 돼도 우리가 한갑을 못 넘기고 죽는 사람이 태반이었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의 호도를 하기 위해서 한갑을 치른다. 그런데 지금은 아시면 불과 한 30년이 됐는데 벌써 100살이 넘어가고 지금 우리나라 최고 긴 수명자가 126살입니다.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푼다. 그런데 앞으로는 고고학자들이 말씀하기를 앞으로는 150년을 산다. 이렇게 한다는 그러면 이 육체로 갈수록 150살을 갈 수 있나? 육체도 따라간다는 겁니다. 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면은 그래 사는데 우리 조상은 당군의 조상이더라 이게. 근데 흘러내다 보니까 씨는 각자가 다 씨가 다 틀려요. 씨가 한 우리나라 사람은 씨가 일단 100개가 넘겠죠. 그런다 육체의 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만물의 씨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흘러가니까 위에 당공의 할아버지도 있지만 그거 올라가니까 하늘의 할아버지도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분이 조물주인데 그분은 조물주라서 했는데 이래 보니까 자 불구임 있는 사람은 뭐라 합니까? 석가를 보고 조물주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 맹자는 뭐라 하십니까? 맹자 역시 또 하늘을 하나님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게 하늘을 다 척치고 한다는 건데 그런데 이 성경을 깨다 보니까 모든 것이 어디로 가는 거야? 하나님은 이 만물을 만들어 놓고 지구를 만들어 놨다는 게.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백원짜리를 한번 보세요. 백원짜리를 보니까 거기 뭐가 있나면 옛날에는 용 2마리가 딱 따발을 틀어가지고 딱 전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용이 아니고 아시면 뭐였습니까?
그 봉황이 있다는 거지요. 봉황새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래서 세월이 그러니까 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쭉 긁다 보니까 우리가 인간은 죄를 물론 다 부모 밑에서 나고 나면 뭐 죄가 어디 있습니까? 다 태어나면 태어나는데 죄가 없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미 이 성경을 보니까 아담의 세계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흘러왔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자식을 넘은 범죄의 싹으로 나온다는 게 그러니까 유전자로 흘러나온다는 게 그래서 사람이 수명이 짧아졌는데 이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라가 우리나라 있잖아요. 태국의 그 애국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은 그러니까 백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백의 민족이라서 하나님을 찾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옷을 놨습니까? 배적삼을 입니까? 하얀 배적삼이 있습니까? 그런데 절에 가면 뭡니까? 구중중한 우리가 구름의 옷을 입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기네들은 무릎에 최고라 하죠. 그러나 그것은 이미 육죽으로 옷을 입어도 배적삼의 삼배 옷을 입으면 하얗잖아요. 그런데 이 중옷을 입으면 이미 그 사람은 이미 우리 생각으로도 중이잖아요. 중. 너는 상이 아니고 하도 아니고 중간을 간다 이 뜻이거든요. 중. 그래서 머리 깎고 가면은 중에 가면 부처를 믿는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는 부처를 믿지요. 그러나 자기는 어디까지나 중이더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보았다나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이제 영혼을 살기 위해서는 뭡니까? 생각을 바꿔야 된다. 왜? 세상의 물질만 가지고 만능주의로 살아가잖아요. 오늘날 그런 많은 데로 살아가지만 그것이 다 아니고 우리가 조상보다도 하나님을 조금 더 믿으면은 우리가 육체가 건강하고 그래서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그 부산 강사의 모임에 우리 훌륭한 우리 강사님들 또 스님들이 참석을 했는데 개개인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전체 다가 건강이 1호입니다. 건강이 1호인데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생로병사라 하는 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면 죽는다. 요거는 돈하고 병하고 관계없이 그 일은 피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고 아까 우리 국장님 하신 말씀 이런 거 보면 영혼이고 뭐 육체고 이라고 우리 또 뒤에 말씀하신 분대로 뭐 흰옷이고 뭐 이렇게 뭐 스님들 입은 옷은 중중하한데 우리 교회 하나님 믿으면 전부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흰옷을 안 입는다 이 말이죠. 그것도 여러 가지 옷을 입는데 그런 것은 이게 모든 종교는 내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건강,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의존하는 것이 교회요, 절이요, 성당입니다. 그것이 종교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지금 어디 대단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 크게 그거 하고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마시는 우주 전체 인구가 66억 9천만 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도 조선만 이 5천년 만에 침몰되는 땅이라도 이 우주가 땅이 되고 바다가 육지가 되고 육지가 바다가 돼도 생존해서 남아있을 수 있는 나라가 조선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소멸됩니다. 소멸 다 되고 그거는 6천년 우리가 다 오래 살아봐야 합니다. 오래 살아봐야 하고 지금 그러니까 그래 그러지 마시고 모토적으로 크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 차량을 치실 때 엔진이 고장나면 차는 아무리 껍데기가 좋아도 못 씁니다. 근데 정신적으로 정신이 안정되고 정신이 맑으려고 하면 지금 아까 뭐 아무리 좋은 정신이 아무리 맞고 뭐 이야기해도 내가 여태까지 먹은 음식이 독을 먹고 생활했는데 내 몸이 독소의 몸이 됐어요. 너무 약간 듣기 싫은 소리 하면은 어째요? 막 감정이 뭐 나가는 거라. 그리고 좀 선의적으로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은 어째요? 그러니까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아주 그 소화가 돼서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 이 말이죠. 나오는데 일단 오늘 여기 개개인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 장기영 선생님의 행복한 인생, 정말 행복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가 건강입니다. 제일 먼저 건강.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는 먼저 하면 계절 음식을 먹어야 된다. 우리는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은 하우스, 기타 이런 재배 농가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만은 그 비닐하우스 안에도 모든 약초, 이제 뭐 살충제나 제초제, 뭐 방부제 같은 거 어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화학 약품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약을 치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음식을 농작물을 우리가 먹으니까 전체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전 국민이 산성화된 체질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의 자제분들이 전부 자식들 다 있잖아요. 여기에 계시는 자식들이, 선생님들의 자식들이 부모 말 잘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 첫째로 먹이가 독이 있는 먹이를 먹이기 때문에 부모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소 같은 마타, 코를 끼야만이 따라오듯이 그러한 정신적인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까 우리 홍 선생님 말씀했습니다. 매주 화요일날 2시부터 4시까지 부전 기차역 앞 인삼동 도매상가 A동 2층에서 산약초와 건강음식, 그러니까 음식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 하는 이거 슬로건 안에 이 교육을 합니다. 혹시나 시간 나시면 와서 이 교육을 받고, 또 이거 내가 오늘 들어보니까 훌륭하신 분들은 각 동사무소에 가서 강의를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내가 조금만 거들어 주면 그 사람들은,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전부 다 살아온 과거가 있단 말이지, 먹고 커나온 과거가 있다 이 말이지. 요거를 가지고 믹스해서 하면은, 지금 부산 시내 동사무소는 228군데입니다. 228군데 어느 곳이라도 오락한 데는 228군데 다 오락합니다. 그런데 갈 사람이 없습니다. 조금 더 배우고 기회가 있으면 오셔가지고 개인의 도움도 되지만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참석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오늘 이 강사 모임이 좀 부실한데 다음에는 1인당 한 사람들 꼭 모시고 오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 하겠습니까? 예. 그래 하고 오늘 자, 이 강의는 지금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예. 하이스. 제가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행복은 자기가 가진 인생관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기술한 건 뭐 좀 학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종교도 정작 개론해 보면은 사람의 미완성의 인간이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는데, 내 종교가 절대적이고 남의 종교는 무조건 배타적으로 가면 그거는 독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학문도 사실은 서양에서 제일 철학이 모든 학문의 기본인데, 철학에서 형이상학, 형이하학 해갖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를 쳤거든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제일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 한마디는 지금 정말로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먼저 성찰해야 남한테도 존경과 배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동양에서는 공자가 최상의 스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신 문명은 동양에서 서양으로 흘러갔고, 물질 문명은 서양에서 동양으로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각각의 뭐 개인도 그렇고 어떤 단체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장점은 개성하고 단점은 개성이 아니고 개선해 나가면은, 그리고 무엇이든지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 나누고 베풀고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그렇게 하면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강사의 모임을 정말 뜻깊고 정말 훌륭한 개인의 발표도 있었고 또 이래서 더 참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음 달에는 더 많은 강사 선생님들이 모여서 좀 더 빛나고 단결된 모임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부 다 이래서 손을 내십시오. 전부 다 손을 내서 파이팅을 하면서 자 종료하겠습니다. 자 전부 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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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박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의 가치지향적 삶을 존경합니다. 여태 흘린 땀방울을 고스란히 모아 보람이란 꽃봉오리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8비트 시절 컴퓨터를 익혀서 봉짓 29년과 IT기업 셀카 시스템을 23년째 경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미로 박스포트 TV를 2년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성공의 필수 요소가 된 시대입니다. 유튜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만만치 않습니다. 깊이 고민하시고 고유 생업에 전념하시길 바라오며 유튜브가 필요하시면 주저없이 제게 녹화하십시오. 제 채널의 캐치프레이즈대로 당신의 성공 카드를 만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